저는 호흡 수행을 한 지 1년 반 정도 되는데 4, 5개월 전 갑자기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신이 어떤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공황장애 증세가 와서 정신과 약을 20종 정도 먹고 좀 나아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호흡 수행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숨이 무겁고 잘 쉬어지지 않아 힘들고 얼굴 쪽으로 어떤 화기인지 뭔가가 몰려서 눈까지 뻐근하고 호흡이 잘 안 보입니다. 보통 이 호흡 명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을 쫓아가려는 모드로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쫓고 잡다 보면 피곤합니다, 이게. 호흡은 계속 일어나는데 잠시도 쉴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쫓아가고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되잖아요. 그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몸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상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하면 그게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결과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휴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여기저기로 날뛰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춰서 휴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는 겁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춘다는 것은 마음이 할 일이 없어서 더 이상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저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하니까 여기 갈 필요도 없고, 저기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결국은 명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마음의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지 간에 결국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방향을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호흡 명상을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들어도 호흡이라는 게 되게 미세한 대상이 돼서 억지로 의도적으로 하게 되고, 또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흡 명상을 하시기보다는 자해 명상을 많이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특히나.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신한테서 시작해서 타인들한테로 그런 자해를 좀 넓혀보십시오. 이런 자해 명상,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바라는,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해 명상을 하다 보면 이 마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점점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거친 탐진치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자해 명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해도 자해 명상을 응용해서 많이 해보십시오. 호흡을, 호흡에 대해서 자해를 응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얘가 알아차려지든 안 알아차려지든 호흡이 거칠든 미세하든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수행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평화롭지 않든 때로는 긴장이 되든 긴장이 안 되든 아무 조건 없이 그런 호흡이라는 대상 또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호흡 명상에 대한 또는 자기 마음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명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명상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긴장감이 사라지고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자애 명상과 자애 명상을 응용한 어떤 명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항상 호흡으로 마음이 계속 가고 잠잘 때까지 잠깐 일어날 때 호흡을 찾습니다. 너무 집착인가요? 그런데 호흡에 잠깐 집중되는데 그럴 때 막 가슴 부분에서 희열이랄까 이런 막 이상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호흡을 자주 찾는 건 좋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호흡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지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노동을 하는 것처럼 계속 하기 싫은데 계속 찾는다. 사실 이런 마음을 하면 오래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고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악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상이 좀 고역이 되죠. 근데 자주 찾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 있잖아요. 취미가 있으면 취미는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한다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차 마시거든요. 근데 그게 고역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찾을 때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듯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이런 어떤 뭐랄까 이제 인식을 가지고 호흡을 자주 찾으면 호흡을 자주 찾아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그게 즐거워지죠. 그리고 호흡과 훨씬 함께 있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만족감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통한 기쁨도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상 자체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매우 힘들고 화가 가득한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수행을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해야 됩니다, 이게 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힘들 때는 저희가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30분 유도 명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따라서 좀 해보세요. 근데 그런 걸 좀 따라만 해도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냥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혼자서는 힘드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유도 명상이 있습니다. 한 30분 유도 명상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매일매일 그냥 좀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었던 마음이 좀 많이 가라앉습니다. 꾸준히 하면. 그리고 본문 같은 것도 좀 그 다음에는 자주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써야 되는지 또 내가 이런 힘든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힘든 내 마음의 어떤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일단은 매일매일 한 30분 정도는 유도 명상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마음에 있던 이런저런 문제들 화로 가득 찬 일어났던 마음도 점점 가라앉을 겁니다, 이게. 명상을 하기 전 평소에도 몸을 이완하면 어깨가 묵직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최근에는 얼굴과 어깨에 유난히 불편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몸이 좀 굳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좀 스트레칭을 좀 하시거나 요가를 좀 하시거나 해서 일단은 몸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또 긴장을 하던 분이 명상을 해서 몸이 좀 풀리다 보면은 약간 명현현상처럼 그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이게. 몸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끔. 굳었던 몸이 풀리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약간 그 과정에서 약간 몸에 통증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편안해지진 않거든요. 긴장이 돼서 확 굳었다가 풀리는 과정에서 몸에 통증이 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럴 때는 최대한 명상할 때도 릴렉스하고서 긴장을 풀고서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걸 통해서 목이나 어깨를 좀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 챙기고 명상을 하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데 부처님이나 아라한 같은 분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신통력과 예지력 같은 걸 갖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신통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뭐 깨달은 분이 갖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생부터 닦아온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깨달은 분들이 이런 신통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정신적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마음 챙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저희가 일반 그냥 후레쉬를 가지고 이런 데 비추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밝아지기만 할 뿐이죠. 그렇지만 뭐 요즘 레이저 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빛을 아주 응축해서 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쏘면은 이게 뭐 다 이런 어떤 두꺼운 벽도 다 뚫려버리잖아요. 같은 빛이지만 그 에너지의 정도가 다른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 개발하는 마음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어떤 신동 같은 능력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아차림의 대상은 지금 현재 머무는 방편인가요? 이거는 명상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호흡 명상이 호흡이 명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자의가 명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일상에서는 현재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그 대상이 그 명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명상의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주로 하는 명상의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호흡 명상이 됐든, 자의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부정강이 됐든, 그런 명상의 주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 챙김을 유지하면서 지혜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호흡을 자주 찾는 것과 호흡을 쫓아가는 것이 같은 뜻이 아닌가요? 다르죠. 호흡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거기 허덕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강박증처럼 내가 불안해 하면서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공장 같은 데 일을 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내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오면 거기에 내가 일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자주 찾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미를 즐기듯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하면 그게 일종의 노동이 아니고 그냥 놀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쫓아가는 것과 호흡을 즐겁게 자주 찾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